네, 이번에는요, 일용직 근로자 대분류 테마에서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이 소액부징수에 대해서 이론과 그 수질화로 검증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보시면은 그 사례는 이제 이순신 장군님, 근로자 이순신은 한 공수당 건설 쪽에선 아시다시피 공수 개념을 많이 쓰고요. 뭐 비건설이라 하더라도 그 숨겨진 공수 개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수당 18만 7천 원을 수령하고 이 18만 7천 원이라는 의미는 그 소액부징수와 관련해서 경계가 되는 소득이니까 주의 깊게 숫자를 봐보시고요. 이 양괄호 1번에 하루에 즉시 공수단가를 적용해서 이제 그날 수령하는 경우가 있고요. 현업에서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양괄호 2번에 일별 단위로 계산을 해서 묶어가지고 1개월 단위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가 현업에서는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를 즉시 수지라를 통해서 계산하는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요. 참고 자료로 국세청 유권에서 법인 이하 이 번호에 따라서 소액부징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지라 화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수지라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제가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 말씀드린 산출세 계산식과 그리고 그 유권 해석에 따른 소득세 징수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편에서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지라 첫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제가 그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포괄역산 월급제하고요. 그리고 그 네트급여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쪽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일용 근로 내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원본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원본 데이터가 보시면 여기 이순신부터 왕건까지 이렇게 10명의 지금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실 거는 자, 이걸 1월 달이라고 보게 되면요. 1월 1일은 한 공수, 1월 2일은 1.5공수, 금요일은 합치면 2공수라고 불리우는 데이터들이고요. 쭉 보시게 되면 노임 대장이 이 공수의 이 서메이션 합계가 31공수로 되어 있고요. 각 공수당 단가는 이렇게 18만 7천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비 총액은 당연히 월 총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그대로 전체 선택을 해볼게요. 자, 모든 현업에서 데이터는 이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붙여넣기로 가셔가지고 복잡한 엑셀 양식 붙여넣기로 들어가셔서 일반 사원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 현재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지라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누르시고 귀속기간은 1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1월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지라의 학습 로직에 의해 가지고요. 이 화면을 제가 잠깐 키워볼게요. 자, 학습 로직에 의해서 이 데이터를 지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성명 읽었고 주민번호, 날짜에 이렇게 체크 된 것도 다 수지라가 읽은 거고요. 쭉 가시게 되면 데이터는 다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유저가 좀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12.5라는 숫자는 공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열 데이터를 제가 취소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공수의 합계는 수지라가 자동으로 읽고요. 요 과세 노무비 총액은 이쪽 A4, A41 라인이 될 거고요. 요것도 필요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열 데이터를 취소를 할 겁니다. 자, 이러고 분석 결과 확인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 추력 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공수의 합이고요. 추후에 제가 설명드릴 근로 내용 확인 신고상에 21일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 후 닫기를 누르게 되면요. 수지라가 그 알아서 이제 소액부 징수 혹은 일반 징수, 근로 내용 확인 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8일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을 합니다. 근데 현재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그 일용 근로 내역에서 세금과 관련된 첫 번째 테마이기 때문에요. 이쪽 탭에서 사원별 탭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데 앞서 있던 이 엑셀의 이 대장의 내용이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전체 선택을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요. 자, 마우스 오른쪽 메뉴 눌러서 빠른 수정에서 이 지금 원천징수 재계산에서 소득세만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매일 지급하는가 아니면 월별 지급하는가 이걸 물어봐요. 자, 매일 지급하는 걸로 제가 확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요. 지금 이제 정리되는 동안에 이 이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자,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액은요. 이와 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이와 같이 구성이 돼 있는데 기본적인 소득 공제액은 15만 원이고요. 그래서 하루 일당에서 15만 원을 빼고요. 거기에 6% 최저 세율을 곱하고 55%는 세액 감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45%만 결과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이 소액부징수의 기준은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999원까지 산정이 된다고 하면 징수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하루 단위로 매일매일 지급할 때는 999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지만 1월 단위로 모아서 할 때는 이 999원도 징수가 돼요. 자,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원천징수 돼 있는 화면을 보면서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소액부징수가 궁금하신 분은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순신 장군님 같은 경우에 소득세가 71,960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리얼하게 일자별로요. 세금 계산이 나와 있는데 자, 1월 1일 보실게요. 세금이 없죠. 없는 이유는 이 18만 7천 원이라는 금액이 앞서 제가 파워포인트 교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산을 하게 되면 이게 18만 7천 원이 나오니까 하루 단위로 선택을 했을 때는 수지라가 전혀 공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날은 왜 있냐면요. 요 1월 2일이고 같은 합산은 18만 7천 원이 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 세부 내역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강의는 지금 조금 이제 5분 넘게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 원천징수 재계산에서 다시 소득세만을 눌러서 이제 월별 지급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월별 지급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999원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그 월별로 서메이션을 한 금액을 그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76,000원대로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을 해보게 되면 이 첫날 187000에 해당하는 이 날에 999원의 소득세가 계산이 되어 있고요. 그 합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요. 꼭 기억하실 거는 소액부 징수의 구조는 이와 같이 15만원 공제, 6% 최저세율, 55% 세액 공제라는 이 툴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 1,000원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18만 7천원이 나오고요. 매일매일 하루 단위로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세금을 공제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사례 문제 처음에 제시한 게 그날 수령을 하는가 1개월 단위로 수령을 하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드리면 이쪽 수지라에서 원천징수 화면에서요. 빠른 수정, 그다음에 원천징수 재계산, 소득세를 눌렀을 때 이 두 가지의 이 메뉴 선택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노무법인에서 일할 때 이 밑에 있는 월별 지급을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다음 달에 10일 돼 있을 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지급 일자가 2월 10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건설업 보통 노무관리에서 세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으로 타고 들어가는 코스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세금, 소액부 징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